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민사는 갑자기 멈춰섰다. 10년 전 실종된 민솔의 얼굴이 길거리 공연 중인 바이올리니스트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순간 민사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과거의 모든 상처가 되살아나 그녀를 무너뜨렸다. 민사는 서울의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32살 여성이었다. 성공적인 커리어, 안정된 생활, 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다. 10년 전 대학 시절 연인이었던 민솔이 갑자기 사라진 후로 민사는 그 상실감을 채우지 못했다. 민솔은 음악과 학생으로 유망한 20살의 젊은이였고 둘의 관계는 비밀스러운 사랑이었다.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압력 때문에 공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민사는 공연이 끝난 후 민솔을 쫓아갔다. 솔아. 너 맞지? 민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솔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쥔 채 돌아보았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누구세요? 사람 잘못 보신 거예요. 그녀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민사는 알았다. 그 목소리,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민솔은 왜 사라졌을까?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 민사의 머릿속에 질문이 쏟아졌다. 민사는 집으로 돌아와 옛 사진을 꺼냈다. 대학 캠퍼스에서 함께 찍은 사진, 민솔의 미소가 생생했다. 그때 민솔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유명한 기업인으로 딸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용납하지 않았다. 민사는 민솔의 사라짐이 가족의 개입 때문이라고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이제 민솔을 다시 만난 이상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다음 날 민사는 민솔의 공연 장소를 다시 찾았다. 민솔은 작은 카페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다. 공연 후 민사는 그녀를 기다렸다. 솔아, 나 민사야. 왜 도망쳤어?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민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발. 가지 마세요.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민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솔의 팔을 잡고 근처 커피숍으로 데려갔다. 커피숍에서 민솔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야, 나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 아버지가 알았어. 우리 관계를. 민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0년 전 민솔의 아버지는 딸을 강제로 해외로 보내려 했고 민솔은 도망쳤다. 이름도 바꾸고 신분도 숨겼다. 이제 그녀는 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민사는 충격을 받았다.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나 혼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민솔은 고개를 저었다. 너를 보호하려고. 아버지가 너까지 해칠까 봐. 이 대화는 민사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사랑했던 사람이 살아있었고 그 이유가 자신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솔의 삶은 이제 안정되어 보였다. 그녀는 작은 음악 학원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민사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사의 질문에 민솔은 침묵했다. 민사의 가족도 문제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결혼을 재촉하고 있었다. 사야, 나이도 들었는데 좋은 남자 만나서 안정된 가정 꾸려야지. 어머니의 말은 항상 민사를 압박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태부였다. 민사는 직장에서조차 자신의 성정을 숨겼다. 만약 민솔과의 관계가 드러난다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민사는 민솔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다시 만나자. 과거를 직면해야 해. 민솔의 답장은 늦게 왔다. 사야, 위험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고 나를 찾고 있어. 이 메시지는 민사의 결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민솔을 보호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아직 알지 못했다.
민사는 로펌에서 민솔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10년 전 실종 사건 파일을 뒤졌다. 민솔의 아버지, 김 회장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딸의 실종을 은폐하려 했던 흔적이 보였다. 민사는 동료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건 위험해. 김 회장 같은 사람 건드리지 마. 하지만 민사는 멈추지 않았다. 한편 민솔은 자신의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불안에 떨었다. 민사의 재등장은 그녀의 안정된 삶을 흔들었다. 왜 이제야? 민솔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10년 동안 사랑을 포기하고 살았다. 이제 민사가 돌아온 이상 감정을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가 여전히 그녀를 짓눌렀다. 민사는 민솔을 다시 만났다. 공원 벤치에서 둘은 오랜 이야기를 나눴다. 솔아, 나 없이 어떻게 살았어? 민솔은 눈물을 흘렸다. 매일 너 생각했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 이 만남은 둘의 감정을 재정화했다. 하지만 민사는 알았다. 이 사랑은 사회의 벽을 뚫어야 했다. 민사의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민솔의 사라짐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다. 김 회장은 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고 민솔은 탈출한 후 신분을 위조했다. 민사는 이 정보를 민솔에게 전했다. 솔아, 내 아버지가 한 짓이야. 우리는 싸워야 해. 민솔은 공포에 질렸다. 안 돼, 아버지는 아직도 나를 찾고 있어? 이 대화 후 민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로펌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다. 사씨, 요즘 무슨 일 있어? 집중이 안 돼 보이네. 민사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민솔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까? 민솔의 학원에서 한 학생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선생님은 결혼 안 하셨어요. 이런 질문은 민솔을 괴롭혔다. 한국 사회에서 30대 여성의 미혼은 이상하게 여겨졌다. 더구나 그녀의 성정은 비밀이었다. 민솔은 민사와의 만남을 숨기며 살았다. 민사는 어머니와의 저녁 식사에서 압력을 느꼈다. 사야, 소개팅 해볼래? 좋은 남자 있어. 민사는 거부했다. 엄마, 나 혼자 사는 게 좋아해.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너 이상한 거 아니지? 친구들 다 결혼했는데 이 말은 민사의 가슴을 찔렀다.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사랑 사이에서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둘은 비밀리에 데이트를 시작했다. 서울의 한적한 카페에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다. 솔아, 나랑 함께 할래? 민사의 제안에 민솔은 망설였다. 사야, 우리 사회에서 이게 가능할까? 한국의 동성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민사의 로펌 상사가 그녀를 불렀다. 사씨, 김 회장 사건 맡아줄래? 큰 클라이언트야. 민사는 충격받았다. 민솔의 아버지였다. 이건 우연일까? 그녀는 거부하려 했지만 상사는 강요했다. 이건 기회야. 민사는 이 상황을 민솔에게 알렸다. 솔아, 내 아버지 사건을 맡게 됐어. 민솔은 패닉에 빠졌다. 안 돼. 그만둬. 이 갈등은 둘의 관계를 긴장시켰다. 민솔은 민사가 아버지의 변호를 맡는 걸 반대했다. 너는 내 편이 아니야. 민사의 대답은 네게 내 자유를 위한 방법일 수 있어. 하지만 민솔은 배신감을 느꼈다. 10년 만에 만나서 이제 아버지 편을 들라고? 민사는 김 회장을 만났다. 회장님, 딸님 실종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김 회장은 차갑게 웃었다. 그건 과거야. 이제 그만해. 하지만 민사는 압박했다. 그녀는 민솔의 위치를 숨기며 조사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의 비리가 드러났다. 그는 사업에서 불법을 저질렀다. 민솔은 학원을 그만두고 도망칠까 고민했다. 하지만 민사의 메시지가 왔다. 솔아, 믿어줘. 내 자유를 위해 싸울게. 이 말은 민솔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올렸다. 병원에서 강제 치료를 받을 뻔한 기억, 가족의 배신. 이제 민사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둘은 밤늦게 만나 대화를 나눴다. 사야, 나 무서워. 민솔의 고백에 민사는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이 만남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김 회장의 사설 탐정이었다. 다음 날 민솔에게 위협 전화가 왔다. 내 위치를 알아? 도망치지 마. 민솔은 공포에 떨었다. 민사는 이 사실을 알자 결정을 내렸다. 로펌을 그만두고 김 회장을 고발할 증거를 모으기로. 솔아, 이게 우리의 길이야. 하지만 이 선택은 민사의 커리어를 위태롭게 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봤다. 사씨, 왜 갑자기? 민사는 침묵했다. 사회의 압력은 더 세졌다. 민사의 친구가 물었다. 너 요즘 여자랑 사귀는 거 아니야? 소문 들었어. 민사는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한국에서 아우팅은 파괴적이었다. 민솔도 학원 부모들로부터 의심을 받았다. 선생님, 남자친구 없어요. 이런 질문은 그녀를 지치게 했다. 김 회장의 탐정이 민솔의 집을 찾았다. 밤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민솔은 깨어났다. 문 열어. 아버지가 보내셨어. 민솔은 패닉에 빠져 민사에게 전화했다. 사야, 도와줘. 민사는 즉시 달려왔다. 문을 열자 탐정이 서 있었다. 민솔 씨, 집으로 가셔야 해요. 민사는 막아섰다. 그녀는 안 가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이 대치로 상황은 악화됐다. 김 회장은 민사를 고소했다. 명예훼손으로 로펌 상사는 민사를 해고했다. 사씨, 내가 김 회장을 건드린 거야? 미쳤어. 민사는 모든 걸 잃었다. 직장, 명예, 하지만 민솔을 얻었다. 솔아, 후회 안 해. 민솔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내 탓이야. 민솔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솔아,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용서하신댐. 하지만 민솔은 거부했다. 엄마, 나 행복하지 않았어. 강제로 사는 삶이었어. 어머니는 울었다. 너 때문에 가족이 망가졌어. 이 만남은 민솔의 내적 갈등을 키웠다.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자유 사이에서. 민사는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소문이 퍼졌다. 그 여자, 동성애자의 인터뷰에서 떨어지기 일쑤였다. 사회의 정견이 그녀를 짓눌렀다. 왜 우리는 숨겨야 해? 왜 정상적이지 않다고 해? 민사는 민솔에게 토로했다. 민솔은 안아주었다. 함께 싸우자. 김 회장의 비리가 언론에 나왔다. 민사가 익명으로 제보한 덕분이었다. 스캔들이 터지자 김 회장은 압박을 받았다. 그는 민솔에게 연락했다. 솔아, 이게 내 짓이야. 민솔은 대답했다. 아버지, 나 자유롭게 살게 해주세요. 김 회장은 분노했다. 내가 그런 선택을 하면 모든 걸 끊을 거야. 이 위협은 민솔을 흔들었다. 그녀는 학원을 포기해야 할까 고민했다. 학생들이 선생님, 왜 슬퍼 보이세요? 물었다. 민솔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10년의 노력으로 세운 삶이 무너질 위기였다. 민사는 포기하지 마, 우리가 이길 거야에 격려했다. 둘은 변호사를 고용해 김 회장을 대응했다. 법정에서 민솔의 실종 진실이 드러났다. 아버지는 나를 강제 입원시키려 했어요.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언론은 이 이야기를 보도했다.
재벌가의 숨겨진 비밀. 사회는 동성애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발도 컸다. 그런 관계는 비정상적이다. 온라인 댓글은 가혹했다. 민사의 어머니가 알았다. 사야, 너 여자랑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가족의 수치야. 민사는 무릎 꿇었다. 엄마, 나 사랑해. 그게 잘못인가? 어머니는 등을 돌렸다. 생각할 시간 줘. 이 배신은 민사를 무너뜨렸다. 가족의 지지를 잃었다. 민솔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 형제가 연락했다. 누나, 집안 망쳤어. 아버지 건강도 나빠졌어. 민솔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 선택이 모두를 아프게 해. 하지만 민사는 말했다. 우리가 행복해야 가족도 이해할 거야. 법정 싸움은 계속됐다. 김 회장의 변호사는 민솔을 공격했다. 실종은 자작극이다. 민사는 증인으로 나서 반박했다. 민솔은 강제 때문에 도망쳤어요. 이 과정에서 둘의 관계가 드러났다. 법정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변호사가 동성애자? 신뢰 못해. 사회운동가들이 지지했다. LGBT 권리를 위해 싸우자 시위가 벌어졌다. 민사와 민솔은 이 지지에 힘을 얻었다. 하지만 개인적 피해는 컸다. 민솔의 학원 학생들이 줄었다. 부모들이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해요. 말했다. 민솔은 울었다. 내 꿈이 무너져. 법정 판결이 나왔다. 김 회장의 비리는 인정됐지만 민솔의 실종은 가족 문제로 치부됐다. 김 회장은 벌금형에 그쳤다. 민사는 분노했다. 이게 정의야. 민솔은 지쳤다. 사야, 그만하자. 더 이상 싸우지 마. 하지만 민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야 해. 사회적 반향은 양극화됐다. 일부는 용감한 여성들 칭찬했지만 보수층은 사회 혼란 비난했다. 민사의 집 앞에 항의자들이 왔다. 동성애는 죄악, 플래카드를 들고. 민사는 두려웠지만 민솔을 안고 버텼다. 함께라면 괜찮아. 민솔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다. 병원에서 휴식이 필요해 진단받았다. 민사는 간호했다. 솔아, 미안해. 내 탓이야. 민솔은 웃었다. 아니, 우리의 선택이야. 이 순간 둘의 유대는 더 강해졌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민사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사야, 내가 아프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해 못해. 민사는 울었다. 엄마, 나 그냥 사랑하는 거야. 어머니는 한숨 쉬며 갔다. 가족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민솔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김 회장은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선언했다. 둘은 서울을 떠나 시골로 갔다. 작은 집을 빌려 조용히 살았다. 민솔은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민사는 프리랜서 변호사를 했다. 이게 우리의 자유야. 하지만 사회의 눈은 여전했다. 마을 사람들 소문이 돌았다. 저 여자들 이상해. 한 친구의 배신이 왔다. 민사의 옛 동료가 언론에 제보했다. 민사는 로펌에서 문제 일으켰어요. 기사가 나왔다. 민사는 절망했다. 왜 나를 배신해? 민솔은 위로했다. 믿을 사람만 믿자. 이 사건은 둘의 신뢰를 시험했다. 사회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LGBT 단체가 민사와 민솔을 초대했다. 당신들의 이야기가 영감이 되어 연설에서 민사는 말했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사회가 막지 마.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전통을 지키자. 민솔은 과거를 직면했다.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버지, 나 행복해요. 용서해주세요. 답장은 없었다.
이 침묵은 민소를 아프게 했지만 성장시켰다. 이제 나 혼자 설 수 있어. 민사는 자랑스러웠다. 돌아온 서울에서 둘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사는 LGBT 권리 변호사가 됐다. 민솔은 음악 활동을 재개했다. 하지만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한 온라인 해커가 둘의 사진을 유포했다. 동성애자 폭로, 민사는 대응했다.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야. 법적 싸움을 다시 시작했다. 가족의 화해 시도가 있었다. 민사의 어머니가 한번 만나보자 말했다.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는 민소를 봤다. 너희가 행복하다면? 노력해볼게. 이 말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여전했다. 절대 용서 안 해. 싸움의 끝에서 민사와 민솔은 결정을 내렸다. 해외로 이민 갈까? 한국에서 살고 싶지만 너무 힘들어. 민솔의 말에 민사는 동의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여기서 변화시키자. 둘은 캠페인을 시작했다. LGBT 권리 세미나를 열었다. 참가자들이 늘었다. 당신들 덕분에 용기 내요. 김 회장의 건강이 악화됐다. 병원에서 그는 민소를 불렀다. 소라, 미안해. 사과였다. 민솔은 용서했다. 아버지, 나도 미안해. 이 화해는 가족의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했다. 법 개정 움직임이 있지만 느렸다. 민사의 어머니도 변했다. 사야, 내가 자랑스러워. 둘이 함께 사는 걸 인정했다. 이 지지는 둘의 힘 됐다. 하지만 잃은 건 많았다. 친구들, 직장, 안정. 대가가 컸지만 후회 안에 민사는 말했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서 둘은 공공장소에서 손을 잡았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숨기지 않을 거야. 이 행동은 상징적이었다. 언론이 보도했다. 용감한 커플의 도전 후 하지만 비난도 따랐다. 사회를 어지럽혀. 결국 둘은 안정된 삶을 찾았다. 민솔의 콘서트에서 민사는 객석에 앉아 박수쳤다. 소라, 사랑의 속으로 중얼거렸다. 10년의 고통 끝에 사랑이 승리했다.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옳은가?